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혜주씨. 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이게 뭐랄까요? 선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좀 아쉽다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 모습이에요. 네. 애매한가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너무 네.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대치가 얼마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체감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가는 건 가는데 또 안 가는 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요. 어쨌든 네. 3월에 첫 거래를 잘 대응을 하셔야 이제 네. 3월에 대한 대응에 조금 더 용기를 얻게 되실 네. 텐데 오늘 장 보니까 워낙 또 엇갈려 있으니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오늘 또 이 눈이 막 내리잖아요. 많이 오죠. 쎄하더라고요. 왜 3월 첫날 이렇게 눈이 오지? 이거 봄인데. 꽃샘추위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시장도? 그러게 말입니다. 싶으면서 또 시장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대응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3월장? 네. 자,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네. 랭킹쇼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전화 02-325-8200번으로 접수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한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시작하자마자 화요일이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수경 그런 거 참 좋아해요. 4일만 버티면 되니까. 4일만 버틴다. 네, 여러분들 연휴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 잼마님께서도 인사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 슈팅스타님, 그리고 윤종영님, 레츠꼬꼬님도 오늘 저희에게 인사를 또 해주시면서 네. 시장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초반에 올려주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다 하니까 이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네요.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량기가 돼서도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네. 잘하는 게 안 되면 열심히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네. 시장을 방송 많이 보고 또 종목 계속해서 서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뚫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투자 판단은 시청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능력치를 또 키워내야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정보만 이렇게 삽으로 퍼드립니다. 열심히 다 쓰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좀 피해가지 마시고요. 네, 참. 네, 건행코님 이거 헤어스타일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칭찬이요. 레즈꼬꼬님께서 건행님 시원하게 지분 개량하신 것 같은데, 봄이네요. 지분 개량을 좀 하셨나봐요. 예, 봄맞이 지붕 대청소, 지붕 개량을 했습니다. 깔끔해지셨어요. 네. 약간은 더워질 것 같으니까 또 겨울보다는 좀 짧게 앞머리를 좀 쳐봤습니다. 한 3개월은 안 가도 되겠는데요? 시원하게 쳤네요. 원래 저는 3주에 한 번씩 가요. 아, 그래 3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그렇게 부지런하게 갔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게 네. 묘하게 머리가 만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와, 네. 진짜. 네, 그게 딱 경험해 보니까 딱 3주 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본인의 투자하는 남자는 처음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아예 미모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 아나운서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아, 그런가? 남자들도 이 정도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화장품으로 갈리면 거의 완전 극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 아예 관심 없든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꽃미모를 자랑하는 건행과 함께하는 네. 그렇습니다. 랭킹쇼인데 오늘 뭐 선물도 네. 잡아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런 거 좀 보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키워드는 네. 2025 신차. 신차. 네. 차 사고 싶다. 차 하나 뽑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할부 다 갚으니까 다 이제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빚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드림카가 뭔지 궁금해진다. 건행의 드림카는 뭐예요? 저는 이제 맥라렌. 맥라렌. 네. 또 내가 알려줬다 또. 맞아. 제가 보여줬더니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러더니 제네시스 이랬을 뻔했는데. 또 그새 또 드림카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좋죠. 그렇습니다. 맥라렌. 맥라렌 거의 뭐 절대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2025 신차. 네, 어떤 퀴즈일지 궁금하거든요. 야, 네. 자동차 관련된 건데요. 그래요? 질문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오늘의 질문은 이제 신차긴 신차인데 우리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요. 중국 완성차.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그래요. 네, 중국 분들이 들을 수 있겠지만 랭킹쇼를 전 그냥 별로입니다. 어쨌든간. 중국 전기차 그 비아디 들어왔죠? 그렇죠. 아토3인가? 아토3인가? 아토3도 있죠. 그 비아디의 그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 제일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게. 한 명도 못 봤어요.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잘 보이나요? 길거리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뭐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무시 못한다. 그래요? 테슬라만 있는 거 아니다. 가성비. 그럼요. 그쵸. 해가지고 네. 5가지 이제 그런가? 왜 별로냐. 네. 좋은 거는 솔직히 가성비밖에 없어가지고 맞추기가 너무 쉬우실 것 같아서 네네. 부정적인 이유 5가지입니다. 예.
신뢰도 부족. 솔직히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잖아요. 비아디 정도만 알아도 솔직히 많이 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야? 중국 거야? 일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품질과 내구성. 중국계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주저앉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무거운 사람 앉으면 강호동 씨 탈 수 있는 거 맞죠? 덜컹한 바퀴 빠지고 막 이런 거. 네. 어쨌든간 그런 내구성 우려도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결정난 건 아니고. 네. AS 네트워크 부재. 이거는 이제 운전하시는 중요하죠. 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하는 거. 네. 예, 어디 가서 또 프로그램, 고치고 이런 그러게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제가 볼 때 이게 클 것 같아요. 이게 좀 안전성. 크다. 그렇죠. 네. 뭔가 확실해진 건 아니고 의문이 든다. 네, 그리고 그렇죠. 한국 시장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유될 수 있죠.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자동차가 있지만 중국 차는 솔직히 거의 못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외제차잖아요. 중국 것도 외제차. 그러니까 그 외제차라는 거 뉘앙스라는 거에 약간 네. 고급지다라는 게 좀 느낌이 들어가 있어야 있는데, 되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체감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요거 맞춰보면서 네. 저희 여러분들 종목 구분이 꽤 있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요것도 해결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은 중국차 타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노. 네. 왜요? 뭔가 괜히 그렇죠. 좀 찝찝한 게 찝찝하다. 또 괜히 못 믿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탈 생각 고개를 전혀 없어요. 절레절레. 네. 그럼 전문가님의 드림카는 뭐예요? 전문가님의 드림카. 저는 스포츠카를 타고 싶거든요. 많잖아요. 잘 어울리신다. 네.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거는 뭐 스포츠카라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네. 뭐 하여튼 물 건너온 거 중에 조금 지금 더 늦기 전에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을 늦기 것 전에. 같아서 이거 진짜 네. 중요한 얘기였어요. 저는 그 5, 60대 분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시는 거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전문가님도 예. 타면 멋있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타시면은. 저희도 한번 좀 탑승 한번 네. 해보고 싶다. 그쵸? 나중에 차 사면은 저희 네. 토마토 저 주차장을 좀 오셔가지고 네, 많이 버세요. 네, 연락 좀 전문가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간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은 스포츠카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배고픈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포스코 첫 종목으로 인터. 해볼게요. 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쪽이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7,000원. 약간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지만 회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0%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탈출에다가 수익도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짝 던져주시는데 수익 보셔야죠. 그러니까 요즘 네.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수익도 가능할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 힘든 부분을 다 견디셨으니까 네.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거 수익도 가능할까요? 예,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우크라이나 쪽에도 광물 내놔라. 뭐 자원 개발하면 그 반은 우리 거다. 막 그러면서 뭐 자원에 대해서 협상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그냥 파토가 났죠. 근데 뭐 이 부분도 좀 있으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쪽에 뭐 LNG를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자, 그런 쪽에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주가 자체가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어지러웠죠. 근데 이 242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크게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도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LNG 발전 쪽으로 또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늘린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미국에 지금 뭐 트럼프가 그거잖아요. 야, 너네 좀 우리한테 흑자 많이 내니까 우리 관세 올릴 거야.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그 관세도 관세, 물론 뭐 그 관세를 좀 이렇게 걷어서 세수를 충당하려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면 자기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지금 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때 영업이익이 한 1조 1,0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도에 워낙 난리를 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고점에서는 고점 저점 보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7,000원 정도시라면요. 자, 본전 이상은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걸려요. 여기가 전 고점이라는 자리 있죠. 자, 여기 작년 8월 달에 한번 찍었고 작년 9월 달에 또 한 번 찍었던 이 자리요. 자, 이런 자리는 이전에도 여기 장대 양선이 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자, 이쪽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반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기 고점은 나올 수 있거든요. 57,000원 근처가. 근데 거기서 또 단기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57,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반만 정리하시고 반은 보유해 보세요. 자, 이거 그냥 57,000원이라는 가격을 그냥 훅 뚫고 가버리면 7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57,000원 정도에서 반을 줄였다가 주가가 빠지면 그 반 줄인 거 다시 매수를 하시고요. 그냥 이게 여기서 그냥 뚫고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요게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전략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전 가격 정도에서 반 줄이시고요. 빠지면 5만 원 근처 정도까지 빠지면 그거 다시 사시면 돼요. 다시 매수하시면 되고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면 7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에서 비중을 반 정도 줄이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중간에 추가 매수도 전략이 가능하고 이제 7만 원까지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근데 예, 저는 이거 하면서 채팅창 보고 약간 충격을 살짝 받아서 아니 자동차 구성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알파메일님 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다마스가 제가 딱입니까? 저 키가 작지가 않아요. 근데 왜 뭔가 어울리는 것 같지? 뭔가 어울리게 뭐가 어울려. 네. 참나. 근데 그 알파메일님께서 너무 근데 차별하시긴 하신다. 뭘 차별해요? 예지 누나한테는 카이엔 사주고 싶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포르쉐? 포르쉐 SUV. 카이엔 사주고 싶대요. 근데 왜 우리는 다마스야? 우리는 아니 나만 담았어. 나만. 그러니까 저는 아예 관심권에서도 사라졌어. 언급조차 안 하셨어요. 알파메일님께서 관심이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파메일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유류비랑 그리고 카이엔의 보험비까지 다 대주시는 걸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마스라니. 참나. 픽사리까지 났어요. 이게 참. 드림카를 이렇게 선정해놓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목표의식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맥라렌을 이렇게 맨날 보는 거지. 배경화면에 딱 놓고 나의 앞으로 이런 목표. 김치하고 계란 딱 놓고 밥 먹으면서 나는 언제가 맥라렌을 타서 스테이크를 썰겠다. 아이고 진짜. 예. 그나마 다마스가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서당깨님은 저보고 자전거가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주 그 운송 수단이 따릉이거든요. 왜 자전거 너무 좋은데? 이제 이 나이 먹고 그거 밟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나이 먹고 하는데 왜요? 좋은데 운동도 되고 되게 좋아요. 네, 친환경 알겠습니다. 이동수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크롭스 신고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매수가 58,000원이시고 10%신데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잘하셨군요. 찬스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교환하게 슈팅을 쏩니다. 역시. 6% 넘게 올라가면서 67,200원이고 7만 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작년 11월에 썼던 신고가를 넘어서는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점에 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발동이 늦게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전문가님
저희는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저희 둘의 의견이 조금 모아졌는데 전문가님이 어떤 쪽으로 슈팅을 쏘실지가 궁금합니다. 좋게 보시는 섹터로 알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방산주는 계좌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 방산주 하나 정도는 계좌에 있어야 되고, 요거를 제가 야인시대에서 2월 17일 날 저녁에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가격이 54,900원 정도예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늦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는 다른 종목들보다 되게 많이 이렇게 못 갔어요. 지금 다른 방산주들 엄청나게 많이 갔죠. 뭐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벌써 재작년인 것 같네요. 그때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5배가 넘게 올라왔고, LIG 넥스원도 작년에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한 3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그대로예요. 자, 왜 이거는 못 움직였냐? 이 한국항공우주는 원래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어요. 원래 다른 종목들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되게 쌌었죠. LIG 넥스원은 퍼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한 30배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비슷해졌죠. LIG 넥스원이나 이 한국항공우주나 퍼밸류 이런 걸로 보면 비슷비슷한 수준. 올해 12월 기준으로 예상치 나오는 거 기준으로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수주를 제대로 못했어요. 작년에 수주한 게 이 한국항공우주가 약 4조 9천억 정도밖에 수주를 못했거든요. 자,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도 천군 같은 그런 방어 무기죠. 날아오는 거,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이런 거 요격하는 거, 그게 천궁인데요. 자, 그거도 지금 2030년도까지 물량이 꽉 차갖고, 못 만들어줘서, 이거를 계약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작년에 수주가 좀 작았어요. 4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올해 수주 목표는 상당히 좀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조 4천억 정도 수주를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자, 이거 방산주, 특히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이때 10월 달, 11월 달 이때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쪽, 말레이시아도 올해 안에 FA50 수출 관련해 갖고 도장 찍을 것이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도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마약 잡는데 전투기를 쓰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향도 있었고, 페루 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하고 또 UAE 쪽에 헬기, 수리온 헬기 관련되는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올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에는 지금 뉴스들은 안 나오던데 그런 소식이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미국의 FMF라는 게 바이든 정부하에서 좀 이렇게 승인이 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우방국들이나 이런 쪽에 방위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필리핀 쪽이요. 다른 데는 그냥 이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올 스톱 시켰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필리핀 쪽 사업, 그쪽은 이거 트럼프 정부에서 스톱 시켰다가 풀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게 필리핀 전투기 개량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필리핀이 원래 10조 규모로 이 전투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 FA50이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쓰고 있는 게 FA50인데 중국 애들이 이렇게 자기 영해 침해하면 이 필리핀에서 FA50
몰고 나가갖고 쫓아내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개량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FA50 신규로 또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1차 양산 들어간 거 4.5세대 전투기 KF-21이 있는데요. 요게, 필리핀이나 뭐 블록2, 블록3 이런 쪽 지금 처음 만든 걸 블록 1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개량 좀 해갖고 만드는 걸 블록 2, 또 개량한 블록 3 이렇게 나갑니다. 자, 요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뭐 저쪽 중동 쪽 사우디나 뭐 이런 쪽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필리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봐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좀 길게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애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지금 스톱돼 있는 거 수주권이 터질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탄핵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결정 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든 간에 컨트롤 타워가 다시 생길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인을 하고 싶어도 사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이 한국항공우주는 좀 더 들고 가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애들보다 안 올라왔대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은 되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네.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짧게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종목 2개 봤고요. 네. 이번에는 랭킹 5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차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5가지인데요. 5위 보여주시죠. 네. 바로 네. 2%로 한국 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근데 이게 경험이라는 거, 판매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르노나 이런 데도 보면 원래 프랑스 차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랑 붙어서 와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르노만 살아남았고 네. 또 중국 내에서도 중국 차들이 그렇게 강하대. 아까 말해주신 비아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독일 합작회사, 뭐 미국 합작회사 중국에 다 가면 지금은 중국 차한테 다 진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중국 차가 힘들 것 같은 게 일단은 감정이 안 좋아요. 감정이? 그건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솔직히 다 좋아도 그냥 미워 보이는 거잖아.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단순 감정을 컨트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인 거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네. 그때 우리 왜 유니클로 불매운동 왜 했었죠? 그때 일본. 일본 때문에? 그때 그 뭐 오염수 방수했었나? 그것 때문이었나? 하여튼 그 일본도 그것 때문에 한참 안 사죠. 그래서 일본 유니클로가 차도 안 철수를 사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게 일단 감정이 한번 안 좋아지면은 요거를 맞아요. 되돌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해서 비호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네. 자, 1,500분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그런 가운데 오늘 1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현재 뜨겁게 검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 30분 구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코스피가 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 방산주, 강한 종목들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상위권에는 하나오션, 이렇게 조선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하나그룹주들이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이 미국이 중국 해운과 조선산업에 대한 제재 시도를 지속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하나오션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87,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자리하면서 단숨에 다시 7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8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는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되고 또 유럽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5위에는 하나시스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나흘 만에 반등 움직임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 8%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또 바로 아래에는 삼연도 위치해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또 장마감 이후에 공장 신축을 위해서 1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연도 17%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15,200원 선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도 RF 시스템즈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6,2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9위에는 조선주, 삼성중공업까지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3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급락에 국내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오늘장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강보합권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54,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휴스틸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으로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휴스틸이 이에 부합한다 이런 증권사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 가까이 오르면서 6,000원 선을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약간은 달렸지만 그래도 12%의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5,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가 보면 스튜디오 미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직전 거래일에 급등이 나와주고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가 보면 금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악화와 함께 또 불성실 공시 법인의 예고 기업으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또다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장에 2만 원 선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20% 가까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1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조선주와 방산주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11위에는 한일단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단조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포탄 비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155mm 포탄 수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추가 생산 라인에 대한 구축도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2,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HJ중공업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해군 함정 정비 협약에 대한 체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상한가까지 진입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상한가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8,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14위에는 현대로템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의 강세를 보이면서 86,200원 선 나타내고 있고 또 16위에는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이야기가 나왔던 한국항공우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들고 가도 된다 이런 의견 내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는 6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위로 올라가 보면 넥스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관주의 강세 속에서 휴스틸과 함께 넥스틸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8%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위에는 SK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2%의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18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면 HMM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해운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HMM은 5%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18위로 넘어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10% 넘게 급락으로 마감한 이후에 오늘장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2%대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0.4% 정도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34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레이저 옵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용기기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레이저 옵텍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 또 한 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9,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는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또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도 15%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봤습니다. 이 관세 이슈의 순위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주에는 이 인터배터리 2025와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전인대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 다 묻히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중에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가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일정을 다 찾아봤는데 네. 인터배터리는 이제 한국에서 3월 5일 내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이제 스페인에서 하는데 현지 시간으로 3월 3일이라서 시작했고요. 3월 그러네요. 6일까지. 예. 그리고 전인대는 중국에서 하는데 3월 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데이네. 네, 그러니까 이 각자의 또 이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련주 섹터도 바로 연결되는데요. 네. 자, 전문가님 어떤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십니까? 일단 세 개 다 지금 너무 임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보면 이런 큰 행사들 있을 때는 한 달 전, 그 정도 전서부터 미리미리 조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관련해갖고도 지난주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전고체 관련되는 쪽들도 많이 움직였고 벌써 주가가 한번 이렇게 움직인 상태입니다. 그 MWC 관련해서도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 3월 3일이니까 이미 개막을 했어요. 그리고 전인대가 그나마 제일 좀 길게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두 개 인터배터리하고 MWC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이 전인대 쪽 관련해 갖고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화장품하고 이 중국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들로 좀 조정을 받는데 지금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내부 정치 상황이 워낙 좀 시끄럽다 보니까 또 저런 걸 할 때, 시위 같은 걸 할 때, 뭐 중국 욕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3월 달에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방한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해소가 될 거고, 이거는 MWC나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게 있다라면, 전인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이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탄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뭐 지금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탄핵 인용이 좀 훨씬 우세한 걸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되게 된다라면 또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중국하고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인대 관련되는 그런 쪽이 어느 정도 확률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지금 이걸 보고 종목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행사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3월 말, 4월, 5월, 요런 때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죠. 뭐 미국 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뭐 요런 것들도 쭉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들을 보시고요. 또 다른 쪽도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3월 말에 열릴 하노버 산업박람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장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주로 좀 거기서 많이 소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도 그쪽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박해서 지금 뭐 내일 당장 열리는데 오늘 주식을 사고, 이거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서 종목들을 좀 추려놓고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저 한오버 산업박람회 관련되는 그런 쪽에 있는 주식을 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노려보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너무 좀 접근했다 좀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전인대 정도가 그나마 괜찮고 앞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을 행사가 뭐가 있냐면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쪽과 관련해서 독일 하노버의 산업박람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일정 매매 해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라미님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보험주를 언제 진단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쵸. 별로 언급이 안 됐었죠. 네.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없었죠. 네.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 뭐 옛날에 뭐 은행주 정도가 밸류업으로 좀 만들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라미님께서 DB손해보험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오늘 채택이 되셨는데 매수가가 106,000원. 네, 25, 17% 가지고 계신데 배당일까지 버티고 팔아야 될까요? 네, 너무 떨어져서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렇군요. 진짜 이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가 됐단 말이죠. 근데 더 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속상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보고 대응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은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 하세요. 근데 요즘에 또 배당주가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잘 가는 주식들 하루에만 10%, 큰 주식도 20%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셉으로 봤을 때 타이밍도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네, 여러모로 네. 약간씩은 삐딱삐딱 썰을 타는 느낌? 예. 네. 알겠습니다. 더 물량을 17%면 적지 않으시거든요. 네. 지금 91,8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신저가 라인입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아주 약하게 반등이 나와요. 그동안 눌린 것에 비하면 뭐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무색할 정도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매는 위험한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빠져나올 방법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적정 구간에서 내가 일부 후퇴를 하고 싶다면 가격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보험주 DB 손해보험 17% 정도시면요. 많아요, 비중이. 자, 뭐, 지금 너무 떨어져서 추매해도 될까요? 요렇게도 물어봐 주셨는데, 추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06,000원이면 지금 91,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 하락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더 실으시면 비중이 너무 높아져요. 자, 뭐 한 종목의 비중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비중이 30%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중 17%인데 더 이렇게 실른다라면 비중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지금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뭐 2등 하던 엔비디아도 하루에 뭐 7% 8% 이렇게 막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작년 8월 이후로 계속 이렇게 밀리기만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은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싸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 2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지금 6조 4천억 정도 시가총액이다라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BPS 역시 마찬가지 올해 14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주가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보험주들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게 이 보험이라는 게 성장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다른 산업들처럼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못 합니다. 성장성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왔다 갔다 등락하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올해 이 배당 수익률 예상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한 6,800원 정도 배당은
그 정도 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 또 한 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현재 가격 수준은 그렇게 크게 뭐 이탈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자, 배당 기준일을 지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부담되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그거만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 5% 정도나 7% 정도 수준만 되신다라면 제가 저 매수하신 거 지금 있는 것만큼 추가 매수하셔갖고 한꺼번에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17%인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뭐 기다리시다 보면 배당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 수준에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보시면 전저점 근처예요. 전저점 근처고 그 아래에도 또 좀 받쳐주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해를 안 본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소심하면서도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셨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거든요. 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다음엔 좀 더 멋진 종목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하고 짧게 만난 것 같죠? 아쉽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즐거운 시간은 원래 짧은 겁니다. 사담도 많이 못 나누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냥 스포츠카밖에 기억이 안 남네. 저는 다마스가 더 기억에 남네요. 다마스. 다마스. 건행의 다마스. 네. 다마스. 네. 저한테 관심 안 가져주신다고 제가 삐졌더니 또 네. 저한테 어울리는 차도 골라주셨던데 그거 뭐예요? 아까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 건행이 알려주셨는데 약간 중후한 느낌이 나는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마스 그다음에 포르쉐 저는 중후한 차. 이거 찾아서 알려줘야 알죠, 저도. 제가 모르겠는데. 차 이름을 잘 모르는 네. 차였어요. 타이칸. 다마스. 어쨌든 간. 네. 상처는 이미 받았고요. 자, 4위 한번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4위 보시죠. 뭐예요? 중고 쉽지 않을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AS 네트워크가 부재하다. 고장나면은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게 또 고장이 안 나도 이게 네. 뭐 정기적으로 검사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뭐 오일도 갈고 이러려면 근처에 없으면 불편해. 진짜 한 번 딱 그걸 겪어보면 이건 좀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같은 가격에 국내차하고 수입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근데 비싸단 말이에요. 국내차인데. 예, 그러면 굳이 나는 해외차 안 타고 국산차를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단 AS 비용도 비싸요. 맞아요. 수입차는. 그래서 원래 이게 유지 비용.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구두 한번 샀는데 비싼 구두 한번 사봤어요. 근데 그 구두는 이렇게 맨 땅에 걸어 다니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네? 그만큼 구두 이 바닥이나 이런 게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맨 땅에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폭신폭신한 카페트 같은 데나 밟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거라니까요 보니까. 실내용이구나. 실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차에서 내릴 때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 삶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구두 입장에서는 그냥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죠 네. 내가. 네. 신어봤으면 절대 안 사지. 그러고서 진짜 비싼 값에 당근했습니다. 네, 괜찮은데 그런 걸 치면 저희 김대호 아나운서님께서 네. 그 다마스 소유주시잖아요. 그래요? 그 나온산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그렇구나. 실용성 하면 다마스가 최고 아니에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왜 기분 계속 나쁘지? 이상하게 나쁘네, 이거. 맞다. 그리고 아까 수경 앵커한테 어울렸던 건 제네시스였다. 저한테? 주문했던 거. 제네시스 제 드림카인데. 드림카예요. 사고 싶어요. 제네시스 G90. G90? 세단이군요. 제일 세단. 큰 거. 네, 타고 싶다. 얼마인가? 본인이 몰고? 아니죠? 예리하다. 다른 사람 몰아줘야 되잖아요. 운전해줄래요? 저요. 시간당 좀 주시면. 운전기사? 시간당 주시면 제가 부르고 나중에 갈게요. 얘기해요. 나중에 한번 알겠어요. 얘기합시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차들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다마스 타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시 구간 좀 보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또 이 차 얘기하면 전문가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차 좋아하세요? 전 전문가님 좋아하는 브랜드 알아요. 뭔데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어떤 차가 드림카입니까? 저는 요새 이제 BMW가 또 평가가 아주 좋아서 네. 또 BMW의 8 시리즈 좋아합니다.
BMW 8 시리즈. 8 시리즈. 그게 세단이에요, SUV예요? 세단입니다. 세단으로. 아, 세단. 저도 세단파인데. 아, 세단파구나. 저 SUV보다 세단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알기로 세단이 좀 더 편하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 BMW 사랑은 여전하시군요. 네, 조만간 아마 네. 그 차주가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해드릴게요. 네, 화이팅. 네,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네. 버세요.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종목 바로 가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광복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거 최근에도 한번 봤었는데, 유니셈? 유니셈. 예, 네. 유니셈입니다. 6,9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로 담으셨는데, 네. 그냥 오늘 약간 그래도 아래 꼬리다고 좀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평타 정도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이제 그럴싸한 상승 그리고 큰 하락 이런 거는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목표가 네.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니셈 그렇게 뭔가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 최근에 약간 음봉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것도 이제 언제 사셨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금요일 날에 좀 하락을 했을 때,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건지, 여기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유니셈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반도체 레거시 업황의 덕이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또 안 좋았었죠. 계속해서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레거시 쪽도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 반도체 레거시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낸드 가격이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레거시 쪽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스크러버 장비, 칠러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박스권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박스권이냐면 이런 박스권에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7,000원 후반대부터 6,000원 구간까지 해서 1차적인 박스권이 있고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해주면 이제 순차적으로 8,000원 중반대, 9,000원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온 거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 저항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셈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려면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레거시 업황이 제대로 살아나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오늘 제가 또 이제 오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은 관세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관세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 나오는 쪽들은 다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덜 받거나 수혜를 받는 쪽들,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 달에 감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4월 2일에 이제 또 상호 관세 발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이번 달에 또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레고시 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낸드 가격 회복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수요가 더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또 뚫어주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또 7억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소외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세 회피 업종이나 관세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에 집중을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또 자리를 잡는 구간까지 그 종목군들로 또 해칭을 해놔야지 다시 한번 시장이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된 순환매가 나올 때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닥을 예측을 하시고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단순히 바닥 잡았다, 많이 빠졌다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좋은 게 있고 상대적으로도 관세에 대해서 무언가 피해를 덜 받는 업종이어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니셈은 바닥을 잡았으면 결론적으로 또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 라인을 조금 더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니셈도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혜에 대한 이 영업이익 증가폭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 예상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은 저라면은 정리하고 갑니다. 저라면 정리하고 가고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고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니셈은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앞서서 이제 질문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좀 시장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것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또 레거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가 매수 전략으로는 수익률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이동해서 네. 투자 힌트를 얻어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요즘에 참 진짜 힘든 게 네. 낙폭주를 잡아서 수익 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네. 낙폭된 이유가 좋은데 낙폭된 걸 수도 있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서 낙폭된 걸 그 수도 있고. 경우가 더 많고 네. 하나 봐요, 오늘 봐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뚫고 가잖아요. 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용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수익을 낼지.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최대한 네. 좀 봐드릴 테니까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픈 손가락 호호해조님께서는 네. 하나오션하고 S&T 다이내믹스 보유 중이신데 럼프형 고맙수. 네, 이렇게 아주 얄밉게 인사해 주시네요.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예. 어쨌든 되는 사람 돼요. 럼프형이 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네. 고마우신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우리도 네. 럼프형을 좀 이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쵸. 네, 추가적으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볼까요? 좋습니다. 전화로 들어왔네요. 네, 6651번. 저희 성자님의 종목이 현대미포세요. 네. 매수가가 107,000원인 걸로 봐서는 오늘 들어가셨나? 싶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죠. 네. 20% 비중이십니다. 조선주를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종목을 선택하셨다면은 조금 가격 부담이 덜하다? 네, 요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07,600원. 하지만 덜 간데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양쪽으로 다 봐야지 빈틈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네.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다른 조선주하고는 위치가 조금 다르죠. 네, 25% 고점 대비 눌림목이 꽤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님께서 종목 픽을 잘 하신 건지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네, 현대미포의 포인트하고 어느 정도 또 가격을 목표로 하면 잡아도 되는지 전략까지 한번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조선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월달, 2월달하고 3월달은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그를 이겨내고서 상승이 나왔었던 게 1월달, 2월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피해가 바로 눈앞에 있죠.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는 이제 관세 부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향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번 달부터는 또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완전하게 무시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 방산, 뭐 제약바이오 이러한 쪽들 최근에 한알령까지 해서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 쪽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이제 조선 쪽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약간은 또 상승폭이 좀 덜한 상황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미포가 4분기 실적이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상치 대비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469억 정도 나왔으니까 컨센 대비해서 조금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죠. 물론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만의 아샤드라고 하는 또 이제 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사가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약 한 선박 30척 정도를 발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가장 큰 수혜사가 HD 현대미포,
또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아샤드양 또 발주권을 또 현대미포가 맡았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이슈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장 또 크게 수혜가 되는 기업이 HD 현대미포가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좋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HD 현대미포가 조선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대장 혹은 2등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HJ중공업이 상한가를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뭐 이제 1승이나 이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오늘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내에서도 한 3등, 4등 정도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HD 현대미포의 대응 구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11만 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약 11만 5천 원 구간, 그리고 12만 원 구간 해서 HD 현대미포가 제가 봤을 때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선 구간에 지금 현재 이 저항 구간이 좀 많이 두텁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저항 구간이 많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HD 현대미포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11만 원 구간 뚫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1만 원 중반대, 그리고 12만 원 구간, 그리고 15만 원 중반대, 13만 원. 이 구간까지 연속적인 이 매물 구간을 다 단계적으로 뚫어줘야 신고가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후발주자로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지금 관세에 대해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찾는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HD 현대미포가 현재 구간에서 후발주자의 매력이 크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조선주 후발주자를 좀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기자재 쪽을 저는 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저항 구간은 좀 두텁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후발주자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조선주에 속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들도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저가 부근 그러니까 약 한 10만 원 중반대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종목 선별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대장 2등, 3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더 많이 있었는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물량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서는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상을 보기 전에 먼저 11만 원 구간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만 원 구간이 1차 저항 구간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 또 추가적으로 11만 원 중반대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현재 조선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HD 현대미포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후발주자도 찾는 노력들은 또 필요하다라는 점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 주시는 거 기자재도 좋게 보시는 거 하나만 주세요. 전문가님 종목. 너무 당당했어요. 지금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이겠어요.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이제 또 뭐 여러 종목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저도 이제 뭐 후보군은 좀 뽑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1승 정도가 가장 흐름이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 기자재가 추세를 이렇게 좀 돌려놓지를 못했어요. 그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조선 기자재 쪽이 아직까지 추세를 좀 돌려놓지 못해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추세를 돌려놓는 종목이 생겨나면 그 종목은 이제 또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좀 후보군을 좀 뽑아놓고 있는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군만 일단은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픽을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저랑 데일리 방송도 하시니까 좋아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와, 집에 칭찬하네. 일단 현대미포는 칭찬하셔. 저항 구간이 조금 네. 두텁다. 그렇다고 팔 필요는 없다. 네, 11만 원 레벨업. 네, 차근차근 12만 원. 그게 또 조금 답답하시다 하시면은 기자재로 네. 이렇게 훑어보시다가 요거다 하시면은 건너가시면 되고. 네. 좋습니다. 우리 서포터님, 휴머니스트님, 윤슬기님. 어이구, 수경이 형 거 잘했다. 이렇게. 잘했죠. 근데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자, 섹터 이런 걸로 좀 더 세련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거 일본 차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지겹대요. 넥서스 타시는 저희 시청자님께서 10년 동안 고장 한 번이 안 나가지고 차를 못 와. 바꾸고 계시대요. 요즘은 차를 10년씩 타나요? 고장 안 나면. 고장 안 나면? 왜 탈 것 같은데요, 10년? 왜 그렇구나. 바꿔요? 네. 지겨우니까. 지겨워서. 지겨운 것도 있고. 그리고 그나저나 맥라렌 사시려면은 토진 사장님이 건앵커 월급 많이 줘야겠네. 저희 슈팅스타님이 월급으로 맥라렌 산다. 예. 안 되죠. 그렇죠. 재테크해서 사야죠. 월급 모아서 못 사요. 네. 저도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네. 기가 막히게 해야 맥라렌의 미음까지라도 갈 수 있다. 이 기사 하실래요? 제가 이 기사? 월급 많이 드릴게요. 9억. 내가 어때요? 말했잖아요. 월급으로 안 되고 어쨌든 네. 차비 정도 빼준다면 내가 가보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들이 좀 오고 가는 가운데 네. 다음 종목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한가 이님께서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오. 대원전선이 되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400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중도 좀 높으세요. 얼마예요? 20%. 네, 그렇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떠한 목표가로 접근해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원전선 이제 인프라, 전력 인프라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에 그런 관심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접근하려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확실하게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전력 인프라 쪽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오다가 약간은 꺾이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산일전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한전선, 대원전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이 한 바퀴 돌았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저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올해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차올랐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 AI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AI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결론적으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LS 일렉트릭이 거의 이제 2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외 전선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 전력 인프라 쪽을 좀 담당하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딥시크발 악재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계속해서 조금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딥시크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되면서 딥시크가 비용이 얼마 안 들었잖아요. 다른 이제 오픈 AI나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이러한 것들 대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덜 든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인프라 이쪽도 그렇게 투자를 크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이제 시장의 인식이 생겨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2곳에 대해서 투자 철회를 했죠. 이 데이터 센터 규모도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측에서는 이제 이 지방에 따라서 투자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투자 계획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거는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악재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400원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횡보세 그려주니까 어느 정도 눌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단순히 바닥 잡는다, 많이 눌렸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무언가 거리들이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관세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꺼리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력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받쳐주고 투자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수주권들을 따내오고 실적이 증가하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눌림폭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응이 조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트레이딩용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무언가 이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구간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간이 올 때까지 사실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력 인프라가 언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언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요 구간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가 부근을 약 3,000원 한 3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적어도 정리가 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한 사이클 돌고 힘이 빠져 있는 구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가 이탈을 하면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정리도 안 된 조금은 아쉬운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121선 이탈하면 정리할 것 같아요. 1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121선 구간이 또 굉장히 두터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길게 보게 되면 대원전선이 121선 구간에 매물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매물이 엄청나게 두터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향후에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단가가 또 목표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 이탈을 하면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근처 부분을 또 목표가로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121선 지지 구간 그리고 3,300원 구간, 3,500원 구간, 3,000원 후반대 이런 식으로 또 단계적으로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은 당분간은 시장에서 또 잠시 이 수급이 좀 죽어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원전선은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3,300원에서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안 나온다.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대원전선은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접근을 하셨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시장에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다가오는 사이클이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군요. 아쉬워요. 예, 네. 어쨌든 121선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정리하면 정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반등 시 매수가까지 목표가니까 매수가가 목표가가 돼버렸으니까 얼른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3위 한번 공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3위. 중국자 네.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 3위는요. 이유는 너무나 35%. 브랜드 신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신뢰도가 얘기했습니다. 부족하다. 우선 저는 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뢰도보다 인지도가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가 딱 아무리 차를 아무리 몰라도 벤츠 알아? 알죠. BMW 아니? 알죠. 다 알아요. 토요타 아니? 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지커 알아? 그리고 샤오펑 아니? 또는 뭐 어떻게 다 알아? 샤오미 아니? 대륙의 실수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네. 브랜드에 대한 그런 신뢰도와 인지도 이 부족한 것도 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그럼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는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요. 신뢰도는 물론이지만. 그걸 네. 타는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위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2시 구간에 어떤 종목들이 와우. 또 움직이고 있는지 1시와 또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우리 증시 속에서 방산주와 조선주는 굳건하게 여전히 관심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시간 누적 순위권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사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13%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하나오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그룹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순위권에서 오늘장에 14%의 급등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RF 시스템즈부터 HJ중공업까지 조선주와 방산주 시장의 관심을 대체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3위에는 유한양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 사이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알레르기 치료제가 기존 약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 8%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3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강력한 드론을 공개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과 민수, 양시장을 모두 노린다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또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6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4,7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55,000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54,7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위로 넘어가 보면 대동기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 관련 원조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도 오늘 장중에는 14%까지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줄여내면서 0.8% 정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4,7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도 이렇게 방산주들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면서 7%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2위로 넘어가 보면 보로노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치료제의 첫 번째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공개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오늘장에는 이제 13만 원 선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3만 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웨이비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웨이비스도 방산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까지 정말 강하게 올랐었는데 또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다가 조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만원 선 약간은 벗어난 채 9,9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넘어가 보면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4% 정도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42,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레이저옵텍도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거래일에는 직전거래 지난주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전거래일에는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1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J2K 바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잠잠하던 주가가 단숨에 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장에도 그 강세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13,000원 선 위로도 올라서기도 했고요. 현재는 1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2,6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9위에는 스튜디오 미르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4%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현재 구간에 3,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끝으로 20위로 넘어가 보면 알테오젠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새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도 오늘 장에 오름세가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4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40만 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장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40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40만 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 확인해 보면 일단 7위에는 대동기어가 들어와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재건주들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관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탈출해야 하는 시점일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랭킹쇼 들어가기 전에 네. 예진이랑 저희 건행이랑 셋이 그 우크라하고 네.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로 한참 사담을 나눴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면전 앞에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아, 예. 그래서 막 이런저런 사담을 아유. 나눴는데 그런데 어쨌든 또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또 반응을 하니까요. 또 그러게 재건주가 말이에요. 오늘 많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재건주가 올라갈 때도 이게 뭐 찐수혜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뭐 지금 밸류, 고밸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또 악재까지 출연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보유자분들께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완전하게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농기계 쪽, 대동기어 쪽을 이제 좀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은 보면 안 되겠죠. 뭐 주말 동안에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를 또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인터뷰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 간의 어떤 뭐 대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금 조롱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약간은 젤렌스키를 향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왔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나온 또 이제 이슈들을 보면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통령 교체를 원한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 전면적으로 또 군사 지원을 아예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결론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러면 또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 지속력이 현재는 우크라이나는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이제 뭐 광물협정 준비됐다, 다시 한번 관계 개선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쪽은 또 미국 쪽에서는 또 뭐 젤렌스키 대통령 교체되지 않으면은 뭐 우리는 뭐 협상할 생각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또 이제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약간은 또 이제 이 좋지 않은 이러한 이제 또 이 박대를 좀 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트레이딩 쪽에 좀 속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전쟁에 대한 향방은 결론적으로는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스탠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과연 이제 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인 건데 뭐 워낙에 또 이제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 트럼프인지라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감돌 때 물량이 들어가 주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은 대동기어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살짝 깨졌다가 조금 회복하고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흐름을 보면서 조정이 나오는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1월, 2월 달 대비해서 이번 달은 관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바로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세 회피 업종과 수혜 업종이 더 수혜를 받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이나 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방산 이러한 쪽들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거리가 멀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이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조금 더 관세 쪽에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스탠스 자체가 안 좋은 쪽에 속하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변할 때까지는 조금 포트 쪽 뒤에 관심 종목에서 조금 더 밀어놓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종목들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종목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 좀 1, 2위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1, 2위가 참 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품질 내구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 이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다른데 품질이란 건 어쨌든 사고 났을 때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운전했을 싫다는 때에. 거예요. 싫다는 거. 이유를 계속 갖다 되게 아니, 디테일하게 갖다 붙인 느낌이 나는 들어요. 그래요? 네. 너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맞추긴 할 거예요. 안전성까지. 1, 2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좋을지 맞춰주시고요. 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저가 종목 왔어요. 오늘 이거 왜 이렇게 밀리죠? 자, 사이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걱정 네. 많으시겠습니다. 그러게요. LNF 81,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LNF가 74,100원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6% 이상 현재 밀리고 있어요. 10% 담고 있는데 네. 단기로 매수했다가 이런 걸 물려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게 사긴 하셨어요. 아, 네. 저 꼭대기에 근데- 계신 분도 계시고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네. 싸지만 이게 또 바닥에서 더 내려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죠. 네, 네. 위에서 걸리신 분들은 에휴 또 내려가구나 이러겠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LNF 이분은 짧게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딱 골랐는데 더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마 또 이제 단가를 보면 이게 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건지 요게 또 이제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온 건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시장의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죠. 뭐 조선이나 뭐 아니면은 방산, 뭐 그다음에 원전, 뭐 반도체 등등 해서 다른 섹터군들이 1월, 2월 달에 워낙에 이제 또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월, 2월 달 중반까지 해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신고가에 들어섰죠. 로봇까지 해서.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위치가 어디였냐라고 하면은 요 구간이었거든요. 슬슬 이전 저항 구간, 그러니까 시장의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시장을 더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의 1월, 2월 달에 결론적으로 상승의 배경은 주식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이 싸져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워낙에 많이 싸져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을 이겨내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수급을 어느 정도 넘겨받아준 순환매의 일환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저번 주부터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올 때 안내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상승을 당장은 이제 즐겨주시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1차 저항 구간이 다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저항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1차 저항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2차 전지는 모두 다 1차 매물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 맞고서 떨어질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흐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순환매에 대해서 또 사이클을 잘 타주다가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또 이제 상장 이전 철회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당분간은 한동안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LNF 같은 경우에도 저가를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 관세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관세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또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이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향후에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 구간 1차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딱 요 정도 수준까지 먼저 목표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나온 것은 많이 빠져 있었고 다른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아준 뭐 순환매의 측면인 것이 무언가 이제 본격적으로 억해준 구간을 벗어나고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막 좋아지고 이러한 구간은 아니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사이클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바닥 잡고 다시 횡보세 그려주고 다시 올려주기까지는 시간이 당분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크게 현재 단가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LNF가 현재 저가를 이탈을 했잖아요. 만약에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구간을 해서 73,000원 정도 구간 이탈을 하면은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전 구간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켜줬었던 구간인 만큼 반등 시도를 해줄 수는 있거든요. 반등 시도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구간 내에서 결론적으로 또 반등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주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000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다른 2차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지만 1차 저항,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매물 구간이 매우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응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 저가 이탈 시 정리, 반등 시에는 단계적 대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가 이탈과 단기 대응 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네. 선을 좀 말씀드리면서 가격대를 전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 가셔가지고 LNF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지금 시간 없다. 그래서 네, 공방 안내는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전문가님과 빠이빠이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죠. 네, 매일 그렇습니다. 오후 1시 김영희 전문가 공방에서 그 오후장에 또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112 공개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1, 2위 네. 중국 완성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공개합니다. 자, 1위가 품질 내구성 62%, 차량 안전성 54%로 1, 2위가 나왔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면 그냥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깔끔한 아니에요? 정리. 처음부터 하지 말걸. 너무 자, 어쨌든 1위부터 네. 5위까지 이렇게 네. 말씀드려봅니다. 시장 많이 안 밀리네요. 네, 어느 그러게요. 정도 하방 경지고 확보한 구간에서 이제 마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후장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